그분하고 혼인을 하게 된 동기가요. 재물과 권력이 없는 분이고요. 미명이 아니고요. 또 뭔가 의지가 굳으시고 그 학생들은 아마 잘 느끼질 못할 텐데요. 그 웃으실 적에 어린애 같으셔요. 모두가 반대한 키 작고 얼굴 거무스름한 그 남자. 하지만 한 여인만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1950년 가을 옥천의 한 저택. 명문가의 교수 유경수 앞에 나타난 남자는 키도 작고 얼굴도 거무스름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코웃음 쳤고 아버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동생 유계수는 언니 눈이 삐었다며 대놓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옳았던 것일까요? 1950년 10월 박정희 중령은 마음속으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북 옥천의 명문가 육종간의 딸 유경수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보다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유경수는 박정희를 처음 만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시인 박목월에게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다고.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한다고. 얼굴이 아닌 뒷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경수의 안목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예를 갖춰 유경수의 진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장인이 될 육종관은 이 군인을 사윗감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당시는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언제 적화 통일이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군인과 결혼하면 금방 가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박정희는 이미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33으로 신부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신식 교육을 받은 부잣집 교수가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셋째,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았고 무엇보다 키가 작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외모는 명문가의 사이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육종관은 박정희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박정희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렸고 그날 밤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유경수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몰래 약혼을 한 상태였고 유경수는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동생 유예수가 참다 못해 언니를 놀려댔습니다. 그 노래 정말 지겹다는 말로 시작된 동생의 핀잔은 날카로웠습니다. 언니는 눈이 완전히 삐었다고. 얼굴도 시커먼 그 사람이 뭐가 볼 게 있냐고. 결혼을 하라는 혼처도 많았는데 겨우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려고 하냐며 노골적으로 놀렸습니다. 실제로 유계수의 눈에 박정희는 언니보다 키도 작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도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명문가 영예인 언니가 왜 저런 볼품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반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경수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경수는 형부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다른 남자들하고 뭔가 다르다고. 자신은 어쩐지 자꾸 끌리는 면이 있다고. 저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경수는 박정희에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외모도 집안 배경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날 밤 유경수의 대답은 단순한 연애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통찰이었고 역사를 바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육종가는 끝까지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경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의 교수로 자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가족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결국 1950년 12월 12일 두 사람은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경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유경수는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뤄냈고 국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경수는 남편 곁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청와대에서 유경수는 화려한 영부인의 삶보다 검소함을 선택했습니다. 옷은 손수 기워 입었고 청와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데 영부인이 사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려 할 때는 청와대 안에 제1야당이라는 별명답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인 국립극장 무대 위에서 유경수는 남편을 향해 날아온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박정희를 향한 총탄이었지만 그녀가 대신 맞았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에도 박정희는 연설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유경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박정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유경수를 만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 가을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미래를 알아봐준 그 여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준 그 여인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옥천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여인이 보인 확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경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믿지 않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외모나 배경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본 유경수 여사의 해안.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본 그 특별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